12월 24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 땅에는 평화가 그리고 이웃과는 원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특정 종교의 축제일도 아니고 또 젊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노는 날도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야말로 우리가 그동안에 고통스러웠던 일상에서 벗어나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돌아보고 또 챙기지 못한 사람도 챙기고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야기로 안철수 그 실체는 무엇인가? 안철수 신당에 도대체 어떤 이 정치적 토대를 통해서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깊숙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 새누리당 지지율이 37.8 그리고 새정년 지지율이 21.9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19.5 정의당이 6.1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안철수 신당이 마치 새정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안철수 신당의 실체는 무엇인가? 무엇이 안철수 신당을 저렇게 띄우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안철수 신당이 기존에 있었던 제3세력의 정당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박찬종 씨나 이인재 의원이나 정몽준 의원이나 문국현 이런 사람들이 다 제3당을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제3당의 이 자도우도 아니고 기존의 양당 구도에 지친 사람들이 제3당을 희구하는 거다. 근데 단지 그렇게만 보기에는 안철수라는 인물이 2011년 정치판에 등장한 이래 2012년 대선 또 2014년 지자체 선거 이런 과정에서 거의 미천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의 정치적 실체는 벤처로서 성공했는지는 몰라도 정치인으로서 그 가치는 별로 없다. 그리고 정치력도 부족하고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극히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이쪽 저쪽에 양다리 걸친 중간적인 산술적 중간적인 그런 이야기만 할 뿐이다.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여러가지 말에 모순도 있고 위선도 있고 뭐 주식을 팔지 않고 정치를 하는 이런 결정적 하자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시대에 다시 또 안철수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에 유력한 어떤 정치적 세력들이 안철수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랜드 플랜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왜 하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하겠다면서 그렇게 돈을 아끼던 분이 뭐 1억을 임차료를 빌리는 임차료를 내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탈당파들을 이렇게 규합해 가고 있는가? 왜 광주부터 시작돼서 전남으로 탈당 행렬이 확산되고 있고 3단계로는 김한길 전 대표가 최종적으로 문재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자, 애초에 한 두세 명이 탈당하고 새정년 내부에서 탈당을 막기 위한 비주류를 포용하기 위한 공천 계획을 내놓고 그러면서 합의가 된 채 안철수 신당이 조그만 덩어리로 공천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존재할 뿐이고 거기에 이미 나가 있는 군소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야권 인사들을 모아서 그냥 적절한 규모로 총선에 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켜보니까 광주부터 예사롭지 않은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이미 거의 다 나갈 걸로 보입니다. 강기정, 친노 강기정은 하나 남지 않겠는가. 그리고 전남에는 주성용 의원이 나가게 되면서 1위를 했던 최고위원이죠. 전남도 탈당 열풍이 일 거라고 봅니다. 이미 황교안 의원도 나갔죠. 그래서 이제 이 열풍이 수도권으로 올라올 건데 이 수도권에서 결국은 김한길 의원이
최종적으로 탈당함으로써 동반 탈당하는 의원들이 여러 명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김한길 의원, 즉 비주류의 수장격인 김한길 의원이 문재인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그야말로 문재인을 사퇴하고 당을 제대로 건설하기 위한 것인가? 안 그러면 순차적으로 지리하게 새정년을 골병을 들이고 차례차례로 탈당시켜 나감으로써 안철수 신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내부에 있으면서 차라리 밖에 나가 있는 안당에 협조하는 트로이의 목마인가? 이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김한길 의원은 이 정치 세력 저 정치 세력 다 만나고 다닙니다. 어제는 박주선 의원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안철수 신당과 여러가지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부인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아주 그냥 전부 탈당 행렬이 이어지면서 다 나가고 결국 나중에 아주 적은 숫자만 남기고 다 떠났습니다. 핵심 친노만 남기고 껍데기는 밖으로 다 탈당을 했는데 나가서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당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대통합민주신당 이름으로 대선을 치렀습니다. 여당이 붕괴되고 밖에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데 김한길 의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한길 의원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나 방법, 전략,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현 정치권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김한길이 의미가 있는가, 그 부분에서는 김한길이 훨씬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한길 의원은 지금 새정년의 비주류를 대변한다. 자, 그러면 새정년의 비주류에는 누가 있는가?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 손학규 계보도 있고요. 또 구 동교동 계보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김한길 자신도 한 10여 명의 안팎의 계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한길 의원은 박영선, 김부겸 등 다른 비주류 수장급쯤 되는 사람들과도 잘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한길 의원은 친노나 그 다음에 운동권 출신이 아닌 이 새정년 의원들 다수에게 두루두루 물밑에서 통하고 있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2012년 11월에 당시에 안철수 의원을 영입시켜서 입당시켜서 민주당으로 대선 후보를 만들자고 국회의원 10수명이 국회에서 며칠간 농성을 했습니다. 저는 참 보기 드물었던 장면이라고 보는데요. 자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을 해놓고 문재인으로 안철수 의원을 영입시켜서 대선 후보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농성을 한 그분들, 그럼 어떤 생각이었을 건가? 다 그분들이 지금 비주류 김한길 의원과 가까운 분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때도 이 사람들은 안철수를 앞에 세워서 뭔가 민주당의 정치적 지형을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이 패배하고 난 이후에 일시적으로 친노가 사퇴를 했죠. 그래서 문희상 비대위가 들어섰는데 문희상 의원은 친노와는 좀 더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주류가 맹렬한 공세를 퍼부어서 결국은 김한길 대표 체제를 띄웠습니다. 자, 김한길 의원이 꿈에도 그리던 야당 대표직을 차지했죠. 그럴 때 이제 친노 중심으로 강경파들이 NLL 문제라든지 국정원 댓글 문제라든지 수많은 문제로 김한길을 코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6월 달에 시작했던 김한길 지도부가 시작하자마자 시청 앞에 텐트를 치고 수염도 안 깎고 생일상도 텐트에서 받고 추리닝 입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 번 봤을 겁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올 때도 9월 달인가요? 수염도 안 깎고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김한길이 뻗었습니다만은 천하의 김한길도 친노의 공격 앞에는 버티는데 한계가 있어서 2014년 3월 초에
안철수 의원 당시에 새정치연합을 만들어서 지자체 선거에 참여한다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은 사람도 안 모이고 돈도 쓰기 싫고 이러다 보니까 지리멸렬에 있는 안철수 의원을 공동대표를 하자면서 김한길 대표가 끌어들여서 공동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 주장대로 당 이름도 민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약칭 새정치연합으로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던 이름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자체 선거에서는 한석인가 더 많이 얻었죠. 6월달에요. 그래서 유지될 듯 하다가 7월달 재보선에서 대참패를 하는 바람에 안철수, 김한길 두 사람이 순식간에 쫓겨났죠. 그러면서 다시 문희상 비대위를 거쳐서 올 2월달에 문재인 대표가 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김한길 의원은 철저하게 진노를 배제한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고요. 또 김한길 의원의 계보라고 할 수 있는 또 그와 이렇게 정치적으로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한동안 국회 안에서 153명인가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이 개헌 추진 모임에 참가해 있었고, 뭐 언론의 여론조사가 물어보니까 230여 명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친이 비주류가 개헌을 찬성하고 있고요. 이재호 의원, 김무성 대표 등이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비주류에서는 앞에는 안 나서고 있지만은 김한길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 중진들이 개헌을 원하는 사람들이죠. 어제 안철수 의원은 모 행사장에서 정운찬 전 총리를 만나서 같이 행사를 했는데 둘이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질문이 많습니다. 최근에 또 두 사람이 따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말기 정운찬 등 몇 분이 김덕용, 김현철, 윤여준 이런 분들이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죠.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아직도 대통령으로 있을 때인데 대선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지낸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러 갑니까? 자,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납득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 측과 정운찬 전 총리 측은 서로 굉장히 비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덕용 의원도 전 의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행보들을 보면 결국은 이번에 그 정운찬 전 총리는 안철수 신당에 가담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정운찬을 보면 안철수 신당의 또 다른 한 축은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를 하던 세력들, 그 중에서도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바라던 세력들이 거기에 가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차적으로는 당 내부에서 공천이 원만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적절하게 친박 친이 간에 합의가 된다면 탈당을 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비주류 물갈이가 시작된다면 이 세력들은 100% 안철수 당에 합류하게 될 겁니다. 또 실제로 뭐 물갈이 이런 걸 따지기도 전에 구 여권 출신의 일정한 사람들은 안철수 의원당에 들어갈 겁니다. 그걸 노려서 수구 보수만 아니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 뭐 수구 보수가 아닌가 자격증 발급하는 사람도 없고요. 뭐 겉으로 뭐 패션 우파, 패션 좌파 하는 사람들은 다 안철수 당에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가는 사람은 누구냐? 비주류 진이들이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한길 의원이 가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안철수 당은 혁신과 개혁, 진보를 외치지만은 낡은 진보를 청산하겠다고 하고 부패 척결하겠다지만 그 주변에는 김한길 의원 계보, 그 다음에 진이 비주류 여권 계보, 그리고 새정년 탈당한 광주 전남 의원들, 이런 사람이 세 부분이 주축을 이룰 건데, 그럼 이렇게 이질적인 집단이 주축을 갖다가 형성을 하려면 공감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뭘 공감대로 하느냐? 그건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 공감대라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 본인도 본인의 역량으로 혼자서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형식적인 대통령만 할게. 총리 당신들이 다 해라. 그리고 장관 나날 가지라.
이렇게 할 때 아주 그림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 전에 일정하게는 그 세가 형성이 될 거고요. 지금 보십시오. 새정년이나 안철수 신당이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조금 더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결국은 3분 지계를 만들고 거기에 일정한 여야에서 개헌을 찬성한 사람이 총선 이후에 더 가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신당은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바라는 세력들이 총선 전에 여야에서 모여들고 총선이 끝나면 2차로 모여들어서 개헌을 하기 위한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